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41화 고통을 삼키고 성장하라. 거참 대칠장부에 그런 책은 없습니다요. 그래도 양반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래 대책 없이 자꾸 보시려 하십니까요? 이 계속 요망한 혀를 올려 포도청 군관의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놈부터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아이고 다리, 성미도 급하십니다요. 참 제발 눈 다 감고 한 번만 넘어가 주십시오. 이런 건 비밀 보장이 원칙입니다. 에이, 이거 참 이자가 이래 늦죠. 아이고 제 밥줄이 끊기는 일입니다요. 책임지실 겁니까? 아이 놈이 그래도 못난 놈. 아이고 어서 서책을 꺼내거라. 실은 선비님들은 직접 이곳을 찾는 게 흔하지는 않습니다요. 사람을 보내죠. 혹 오시더라도 실명을 알려주시겠습니까요? 소설 쓰는 이들도 다 필명을 쓰는 판에요. 아이 참네. 자, 이게 다 그날 나간 서책입니다요. 쉬쉬한 이유가 그게 그렇고 그런 야사가 이렇게 많은지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보세요 좀. 폭연하리 서책명도 그자의 이름도 없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은 게지. 여길 다녀간 게 참, 분명한데. 뭘 찾고 계십니까? 서책입니까? 사람입니까? 에? 서책이라면 책명부터 말씀하시고 찾는 사람이라면 생김새하고 옷차림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면. 에? 조사가 끝나기 전엔 함부로 말해줄 수 없다. 지금 왜 그러시는지 이유나 알려주십시오. 에? 마지막으로 이곳을 다녀갔다. 마지막이라뇨? 아니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찌 덥석 아니 그래도 당색에 상관없이 부저가 들어오고 있어. 찬사를 담은 편지를 보내면서 말이네. 우리의 상소에 고무된 이들이 보내주는 아주 고마운 부조일세. 그렇다고 명분과 이념에도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의 부조를 무턱대고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행보는 큰 의리를 펼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얼굴도 모르는 재상들이 해주는 많은 부조를 받다니요.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소도어르신. 우리의 한양 체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3차 상소를 준비하려면 경비 조달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올린 2차례의 상소를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태연하게 앉아서 명분 없는 물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허, 우리 원로들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네. 다만 소청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현실적인 문제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켜온 명분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신들이 보내온 부조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젊은 자네들의 뜻을 모르겠는가. 허나 지나치게 명분만 내세우다가는 도리어 그 안에 갇히게 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큰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조정 대신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소청의 어려운 살림도 고민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장로들의 입장이 명분을 중심에 둔 사론에 막혀버렸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고 있다. 내 너의 답답함을. 허나 찾거라. 너 스스로 답을 찾아보거라. 정치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순전한 이들의 유흥이 아니다. 주상께서는 나의 답답함을 아신다고? 정치는 순전한 이들의 유흥이 아니다. 선겸도련님, 급히 도련님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도성박 매골승이 보낸 사람이었는데요.
묘마마님은 대체 어느 편이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 호조 판서와 정사를 논하시면서 남인과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편이라고요? 그리 보일 수 있겠군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저 뜻이 맞는다면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편도 아니라는 겁니까? 민초들도 관료들도 제자리를 지키려 치열하게 사는 건 마찬가지이니 그저 모두 같은 위치에 서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이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런 세상이 존재할 수 있나요?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 그림들을 걸어둔 것입니다. 그림으로 바라보면 더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저 고요한 그림 속 백성들의 실상은 하루하루 고된 노동과 치열한 삶의 연속이죠. 묘마마님은 이 그림을 저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계시는군요.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해서 저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묘마마님은 바라고 있는 꿈을 저 그림 속에 숨겨두신 건가요? 때론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감춰야 되는 것이 있답니다. 아씨께서도 앞으로 그러한 일이 많아질 겁니다. 제가요? 세상은 쉬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주지 않으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목란이 문가에서 배를 퉁탁 끼 퉁탁. 그러나 배 짜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다만 아가씨의 한숨만 들리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 목란에겐 큰오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장과 말을 사서 군을 따라가 아비 대신 원정을 가고 싶습니다. 소율아, 잠깐만. 에? 목란이 아버지 대신 전쟁터로 나가는 거야? 여자인 목란이? 아유, 가온 언니. 뒷얘기를 미리 알려달라고 하면 재미가... 가오라! 일어나 빨리. 갈 곳이 있어. 뭐야, 귀찮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방해하지 마. 가야 해. 꼭 가야 된다고. 왜 이래? 도성에서 내가 꼭 가야 될 일이 뭐가 있다고. 나한테 그딴 건 없어. 너의 벗을 보내줘야 해. 벗? 누구? 보내줘야 한다니 무슨 말이야? 다비식이다. 뭐? 다비식이라고? 난데없이 그게 무슨 일이야? 벗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장제유 선비의 장례식이다. 석담 스님이 그 유골을 거두실 거야. 뭐? 뭐라고? 유골? 제이 오라버니가 왜?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제이 오라버니를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누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요. 명백한 자상이었네. 포도청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날이 더워지고 있지 않은가. 시신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이리로 데려온 것이네. 스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어찌 제유를 이렇게 보내라 하십니까? 제유의 죽음이 알려지면 소청의 분위기가 흔들리기 쉽네.
그걸 노리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렵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보내주고 도성의 일이 마무리되면 적당한 때 고향으로 옮기게나. 우리는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스님이 알려주시는 다양한 세상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갖던 어리석고 미숙한 유학의 길을 걷는 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가? 산중의 망나니와 맺은 인연을? 그렇다면 이 중을 마음껏 원망하게. 재윤은 스님의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유와 넓은 품을 누구보다 믿고 따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새로운 학문의 길을 발견한 것처럼 들떠 있었다고요. 알고 있다. 내 지금 시체 닦는 매골승으로 죄를 씻고 있으나 장제유 선비의 시신을 거두게 되리라곤 생각 못했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누지 않는 불자이나 나 역시 장선비를 이리 보내게 되어 황망하기 그지없네. 진리로 가는 길, 부국강병과 국태민안을 이루는 길이 어찌 경하게만 있겠나. 나 또한 주자학만을 고집하지는 않네. 우리가 바라는 조선으로 가는 길이 어디 한 가지뿐이겠는가. 고맙네. 이러니 내가 자네와 함께 이런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새로운 문물을 향유할 수 있으며 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조선. 나는 그런 내 나라를 꿈꾸네. 이보기 성겸, 자네만은 이해해줘야 하네. 나는 말이야 성리학 공부에 매몰되고 싶지 않네. 성리학 지상주의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도 같거든.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학문하는 이유를 찾았다고나 할까? 인간의 번뇌는 끝이 없으므로 그 고뇌의 사슬을 끊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모든 관계를 벗어던지고 고이 잠드시게. 그럴 리 없어. 제유 도련님이 목숨을 잃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씨, 같이 가요. 다비식이 금방 끝날 것도 아니고 이선비님도 가온이도 다 그대로 있을 겁니다요. 아씨, 다치시면 큰일 납니다요. 그날 내가 본 제유 도련님은 편안했어. 처음 도성에 왔을 때 불안한 낯빛도 흔들리는 눈빛도 아니었어. 내게 늘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웃음을 줬건만 이렇게 떠나가다니.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시게. 화장장으로 이동할 거네. 정제된 이념과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래서 인생의 모험을 실천한 용기 있는 젊은이가 이 승을 떠나네.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42화
피할 수 없다면 뛰어들어라. 이복의 책회 우서방, 그 책이 어디서 난 것인가? 아이고 우리 백 선배님, 아유 어찌 다시 오셨습니까? 거짓 없이 말하게. 아시다시피 저야 사방팔방 돈 되는 책만 쫓는 이가 아닙니까? 더러는 허리춤에 적지 않은 은전을 찔러주면서 구해달란 분도 계시지만요. 자네 서두가 길구만. 그 중에 한 권은 어찌어찌 얻었지 뭡니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많고 많은 서책의 내력을 제가 어찌 일일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요? 사실을 샅샅이 밝혀도 시원찮을 것을. 이리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셈인가? 제 말인즉 운이 좋으면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폐가에서 줍기도 한다. 뭐 이 말씀입니다요. 이놈이 어디서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을? 아유 거짓말이라니요. 정말 폐허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사찰 산신각에서 주었습니다요. 아무리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생이라도 사람이라면 운의 정이 궁금한 한낱 필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다고. 자네가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유 제 목이 달아날 일입니다요. 어찌 감히 선비님께 거짓을 고하겠습니까요? 속아 넘어가는 것 같군. 들키지 않게 미리 손을 써둬서 다행이야. 서학을 하는 자들이나 천주를 모신다는 무리들이 돌려보는 서책에도 그들이 도모하는 걸 은밀히 숨겨두고 있다던데. 아유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고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나 민가에 떠도는 잡다한 이야기들을 모은 것인데 그런 이야기로 도모를 한다니요. 유생들이 체류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의리가 해와 달처럼 밝아졌다. 해와 달은 비록 말이 없지만 그 광채는 크게 밝다. 오늘 의리가 밝아졌음은 실로 영남 유생들의 공로이다. 그러나 체류를 한다고 해도 다시 할 말이 없으니 모름지기 돌려보내라. 서찰이 무슨 서찰입니까? 설마 전하의 서찰인가요? 승정원에서 보낸 서찰이네. 돌아갈 비용까지 마련해 주시려 하셨으나 우리가 그럴 수 없다 하자 이제는 체류에 필요한 식량을 지급하라는 명을 내리셨다네. 더불어 모든 유생들이 철수하는지 물어왔네. 이게 무슨 식량이라뇨? 갑자기? 우리는 결코 고향으로 돌아갈 뜻이 없습니다. 이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여 명이 넘는 선비들이 참여해 하고자 했던 결과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돌아간다면 억울함만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상소 올리는 일이 길어지면서 한양에 머무는 시간도 오래되었네. 돌아갈 비용까지 언급한 주상의 명이 황송하고 감격스럽게 이를 데 없어. 상소를 통해 올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격스럽고 황송하다는 이유로 비용을 넙죽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 나 역시 고민스럽기는 하네. 체류를 위한 식량을 받고 이곳에 머문다면 선비의 도리가 아니고 성상께서 내리신 식량을 받지 않고 체류한다면 이 또한 신하의 도리가 아니네. 우리는 뜻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식량을 받고 머무른다면 차라리 죄를 받고 돌아가는 것만 못한 일입니다, 소도로신. 안타까운 일일세. 황궁함을 이기지 못하겠으나 여러 사람의 마음이 억울하여 감히 선뜻 물러나 돌아가지는 못하겠습니다. 허나 왕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왈가왈부해도 우리는 왕명을 따라야 하는 신하일 뿐입니다. 죽은 선비가 지난밤 화한당을 찾아왔던 그 유생이란 말인가? 기물을 직접 보고자 했던 예사롭지 않은 젊은이였는데
오서방에게서 그 서책을 전해받고 천주학을 접한 유생이었습니다. 유교 경전을 공부하면서 하늘의 실체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했습니다. 천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서학서에 소개된 천주교의 천주와 유교의 천을 연결하여 이해하게 되었고 천주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했습니다. 그 선비의 호학지심이 그를 이곳으로까지 불렀다.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아까운 선비가 그렇게 가다니. 내 책임이 큽니다. 그 무고한 호기심과 열정을 이용했어요. 소청에 머물지 않고 상소의 일에 참여하였답니다. 가오나 씨의 숨은 집안 내력과 사건을 담은 그 문장을 필사하고 도성에 이 이야기를 알리려고 했는데 죽임을 당할 줄은. 필사라. 민심으로 임금과 노론을 압박하려 했겠구만. 그런데 그 와중에 화한당을 찾아왔으니 그날 그 선비가 품고 간 서책이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병고들은 허투루 봐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모략과 교활한 술책이 올가미처럼 저희를 묶어 조여오고 있습니다. 서학에 관심 있는 젊은 유생들을 하나의 연유로 엮을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언제 풍파를 만날지 알 수 없고요. 나는 늘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도 않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건 조선 왕조가 금지한 이상 사회였지요. 봐봐, 성겸이도 그렇다잖냐. 가온이 너 정말 장난 아니거든? 뭐? 무슨 계집아이 목청이 사내들보다 위협적이야. 겁만 잡으면 저래요. 또 계집 타령이야? 여중호걸 여강인 진정. 뭐라고? 여강인이라고? 야, 여장부도 아니고 여강인? 과연 은풍롱을 자유문인 선비의 비유답구나. 그런가? 요조 숙녀에서 현모양처가 되어 침선하고 방직하는 대신 투구를 쓰고 창과 검을 차고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내 혈육의 목숨을 빼앗고 내 가문을 망하게 하고 이제는 내 오라버니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임금을 만나야 해. 나도 할 수 있어. 궁에 들어가야 해. 동쪽 시장에서 마른 말을 사고 서쪽 시장에서 안장과 언치를 사고 남쪽 시장에서 고삐를 사고 북쪽 시장에서 채찍을 사서. 그래, 맞아. 소유리가 궁에 들어가고 있잖아. 효원이라면 내가 그들을 따라가서. 안 돼. 소유리와 효원이를 끌어들여선 안 돼. 나는 죽기를 각오했지만. 언제까지 이럴 생각이냐? 내버려둬. 말 시키지 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가오나, 무슨 일인지 말을 하거라. 너답지 않게 방 안에서 궁상 부리지 말고. 나가.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야. 제이 오라버니를 그렇게 보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성겸 오라버니는 소청의 상소만으로도 바쁠 테니 여긴 신경 꺼. 난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알고 있다. 제유를 보내고 너 역시 많이 힘들다는 거. 나 역시 아직도 제유가 곁에 있는 것 같으니. 제이 오라버니가 누구 손에 글이 된 것인지도 모르고. 난 알아낼 거야. 원수를 갚겠다고.
오라버니는 비겁해. 겁내고 있어.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내밀고 있다고. 내가 비겁하다고? 그래, 비겁해. 내가 누군지 줄곧 감추었고 내가 도성에 오는 것도 반대했잖아. 그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집의 아이라는 걸.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내 피부치들이 어떻게 죽고 헤어졌는지. 그래서 도성에 오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건 그래. 나는 네 말처럼 비겁했어. 송죽당에서 밥도 얻어먹고 마님의 비단 옷도 좋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가온아,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도 지금은 아니야. 일에도 순서가 있고 준비와 가정이 필요해. 지금 우리는 대의를 위해 도성에 와 있고. 대의? 그 대의가 뭔데? 나한테 대의는 내 가족과 제유 오라버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거라고. 무모해, 가온아. 넌 지금 불가능한, 너무 위험한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내게도 생각이 있다. 계획이 있으니 제발 이 오래비를 믿고서. 가능하지 않다. 위험하다. 그래서 포기하라고? 꿈꾸지 말라고? 역사를 쓰려는 게 아니야. 난 그게 내 길이야. 내 인생을 되찾는 거라고. 제유야, 아직 너와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이리 허망하게. 가온이 말이 맞네. 우리 고을에서 나 하나로 족하지. 자네까지 이 넓디 넓은 학문의 바다로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다고. 어허, 나는 조선이 요구하는 성리학 공부에 매몰되지 않으려 할 뿐 자네처럼 이 시대를 고뇌하고 있네. 제유야, 미안하다. 나도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믿었다. 가온이가 본성대로 거리낌 없이 산을 누비듯이 너 역시 네가 하고 싶은 학문을 편히 할 수 있기를 바랬다. 우리가 함께 그런 조선에 이르기를 원했어. 근데 난 이제 두려워. 그 길이 너무 아득하고 깜깜해. 선겸이 네가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냐? 설마 또 도망치고 숨으려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뜻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폭풍우에 떠밀려 쓸려가는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러면 천지에 피할 곳이 있더냐? 네가 뛰어간다고 해서 달아날 곳이 있느냐고. 저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네가 그렇게 물러나 주저앉는 거다. 제유가 바라던 세상은 성리학적 이상주의자들이 꿈꾼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공자와 맹자와 주자의 가르침마저도 그냥 맘껏 상상하고 비틀고 논쟁하며 역사도 문학도 다채롭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고요. 그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제유는 자기 길을 간 것이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가 중요하지. 자리가 목적인 사람은 길도 방향도 중요하지 않아. 목적이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만 가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게 된다. 그러니 자네는 그 길을 벗어나지 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방향을 잃는다 해도 빛을 찾을 것이야. 모호하고 혼돈스럽고 불확실한 어둠 속은 숨을 곳이 아니야. 어둠 속의 진실들을 하나씩 빛 속으로 끄집어내야 해.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43화 원하는 것을 향해 돌진하라. 장제유 선비의 죽음엔 필시 노론이 개입되어 있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장제유라니, 다른 이도 아닌 장제유를? 상소의 핵심 인물도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틀림없어. 스님이 무릎 꿇고 절하는 대상이 부처가 맞긴 맞습니까? 그 보안이 유학인지 서학인지 뭐 그딴 것도 두루 걸치고 있던데 왜 불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불가든 유가든 결국 선택의 문제 아니냐? 어? 그리고 대체 그 난리통에 어찌 살아나셨어? 아니, 뭘 숨기고 계시길래 시신 거두는 매골숙으로 죄를 씻고 있다 하시고, 그거 참. 아이, 나이. 내 일찍이 거친 산짐승도 그냥 여럿 거두었거든. 배는 고프지만 뭘 먹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친 산짐승? 오해 마시게. 그 외에 세상을 핑계 삼아 구석진 곳에 처박혀서 자기를 괴롭히며 분풀이 마냥 글을 쏟아내는 자들 말일세. 왜 그 자네도 알잖아. 이선겸이하고 그 장재우. 에휴. 그리고 여기 한 놈 더 있네. 이 네 놈은 이거 시가 아니고 그 막 칼 막 휘두르고 그러지. 뭐요? 흔들린다는 건 변화하려는 조짐이다. 오래 흔들렸으니 이젠 어느 한쪽을 선택해봐야겠다. 이제 나를 밑바닥에서 건져 올려봐야지. 무진이 네가 나를 보자 했느냐? 왜? 너도 이제 조직과 직급이 필요한 것이냐? 소인은 대감께 소인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달라 청한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말이냐? 소인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까? 아니면 숨겨야 할 다른 까닭이 있습니까? 아서라 이놈. 천한 놈이 건방지게. 네가 감히 나의 허물을 묻는 게냐? 그렇다면 백종우 그가 단독으로 이를 처리했단 말인가? 소인은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진실을 보고 싶을 뿐. 네 놈의 오만이 도를 넘었구나. 물러가라. 내 너의 젊은 기운과 깊이를 높이 샀으나 지금 그 혈기가 너를 위험에 빠뜨리는구나.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거역하지 못할 명 때문이 아닙니다. 널 흔든 게 무엇이냐? 무엇에 움직인 게야? 넌 그 어느 쪽도 아니었어. 항상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했지. 왜냐면 넌 꿈이 없으니까. 꿈꾸는 게 없으니까. 대감마님, 그것은 미천한 소인의 꿈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나니 길이 달라졌습니다. 가온아,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 산채로? 아마도 그렇겠지. 거기가 내 집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건 차차 생각할래. 우선은 내 눈앞에 펼쳐진 일부터 해결하고. 먼저 해결할 일이라는 게 효원아, 소율이 말이야. 소율이? 소율이는 거란의 비빈들과 옹주님께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지난번엔 데뷔마마 앞에서 목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 효원아, 나를 좀 도와줘. 넌 똑똑하고 자기 일에 신념이 있잖아. 난 조선의 임금님을 만나야겠어. 뭐? 임금님을 만나겠다고? 나도 소청의 선비들처럼 임금께 올리는 글을 쓸까? 대궐 앞에 벽서라도 붙여? 아니면 진과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소리쳐볼까 생각도 해봤어. 하지만 직접 임금님을 대면하려면 이 방법뿐이야. 가온아, 넌 용기 있는 여인이야. 아주 힘이 센 나의 영웅이지.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자. 소율이를 통해 네 이야기를 임금님께 전한다면 난 만나야 해, 조선의 임금님을. 전에 네가 그랬잖아. 제주 기녀인 김만덕도 임금님을 직접 만났다고. 응, 알았어. 네 계획이 뭔지. 넌 정말 내가 쓴 이야기의 주인공답다. 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임금님께 네 뜻을 전하려고 하잖아.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너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 효원아. 하지만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어쩌면 네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난 괜찮아. 너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꽤 잘 나가는 분이잖아. 네 마음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그래도 네가 하는 일에 힘이 되고 싶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넌 언제나 내 벗이야. 고마워. 나야말로 날 믿어줘서 고마워, 가온아. 달통화제, 너무 위험한 일인데 소율이가 저를 도울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한 가지 청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제가 그 소율이와 같이 아시 이야기를 전하면 어떨까요? 네? 아재가 소율이와 같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에이, 그것도 모르고 나서겠습니까요? 저와 소율이 조선에서 제일 가는 이야기꾼 아닙니까? 저희 부녀가 썰을 풀면은 직간도 못 가고 발을 동동 구른다니까요. 그럼요. 최고예요. 소율이와 달통아지의 이야기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만 그래도 은혜를 갚을 길이 있다니 소율은 그저 기쁜데요. 우리 소율을 이리 잘 거둬주셨는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그 재주뿐이니. 달통아제 왜 말씀을 그리 하세요? 그리고 예전처럼 편하게 부르세요. 저 가온이에요. 산채의 가온이라고요. 아이고, 그거는 좀 송구하게도 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저 이야기거리로 떠들었지만은 지금은 압니다. 그게 가온아씨 집안 이야기라는 거리요. 달통아제 도와주신다 하셔서 정말 기뻤어요. 그렇지만 아이고, 이야기꾼으로 팔도를 떠돌면서 목숨줄 날아갈 뻔한 게 한두 번 아닙니다요. 이? 대궐 연회에 섰다가 설령 잘못된다 해도 여한은 없습니다. 임금님 앞에는 아무나 설 수 있는가요? 저 같은 사람도 조선 임금님 좀 뵙자고요. 아제 아유. 주상께서 첫 상소에는 감격하여 눈물까지 흘리셨으나 이후의 상소에는 돌아갈 노잣돈을 쥐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더 이상 저희의 뜻만 밀어붙인다면 그것 또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뜻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 이만 물러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뒤로 물러난다면 노론의 저자들이 우리를 반드시 집어삼킬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뜻이 나누어진다면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대동단결하여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한 일을 저희가 흩어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채명한 그잔 여전히 한양도성 아래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변방에서 올라온 이름 없는 선비일 뿐이네. 애초에 우리가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건 불의에 맞선 제야의 선비 정신이었지 않은가? 끝까지 우리의 올곧은 기상을 지키며 도로서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네. 내려가야 합니다. 아닙니다. 내려가야 어찌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참. 우리는 검이 아닌 붓을 빼어들었습니다. 올바른 정책을 바라는 만 사람의 뜻, 곧 하늘의 뜻을 담아 세 번째 상소를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해나갑시다. 그날의 일을 선겸 도련님께 사실대로 말해야 해. 설령 그 일이 제유 도련님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해도. 효원낭자, 혹시 책 찾는 걸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책은 다 읽어서 몇 번째 다시 읽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와, 몽연화절하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걸 갖고 뭐려? 이번에는 좀 색다른 걸 찾고 있는데 그걸 물어볼 상대로는 효원낭자가 제격이 아닐까 했어요. 제가요? 어떤 책이길래 저를 택하신 건지. 덜 낭만적이면서도 좀 더 현실적인 책을 원합니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험하려는 인물들이 나오는 책이요. 행복한 결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전 효원낭자가 성겸이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뜬금없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저 옳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걸 알아볼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오늘 밤에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곳이라니요? 책이라면 오서방의 새집방으로 가시는 게. 나를 좀 더 잘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게 시작입니다. 과거를 포기하고 제가 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 말입니다. 그날 제유 도련님은 그 어떤 날보다 편안해 보였어. 하지만 내가 그를 화한당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아니, 내가 자묘 부인의 비밀을 몰랐더라면. 이 책은 뭐죠, 묘마마님? 전주실이다. 아씨께서 보신 물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무엇을 말입니까?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멸륜지교로 몰아붙이며 적대시하는 노론 벽파를요? 아니면 불순한 문체라 여기며 배척하는 임금을요? 그리 말씀하셔도 괜찮으신지. 들통이 난다면 목이 잘려나가겠죠. 다행히 아직까진 운이 좋아 이렇게 살아있군요. 제유 도련님이 그날 화한당을 찾아 묘마마를 만난 건 서책 때문이었어. 그것이 그분이 죽은 이유라면 내게도 책임이 있어. 초대에 응해줘서 고맙네. 듣자하니 자네가 영남의 귀한 인재라지. 과찬이십니다. 전하께서 자네를 은밀히 부르셨다고. 네, 자네는 임금을 믿는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란 백성을 보다 정치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세. 결국 보여주기인 거지. 마음을 사로잡는 거고. 자네는 모르겠는가? 지금 자네들은 선동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의 주상은 만인의 소리를 천하의 소리로, 하늘의 뜻으로 듣고자 하는 분입니다. 임금을 너무 믿지 말게. 군왕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 오직 자기 자신만 믿을 따름이야. 전하께서는 지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계시지. 사도세자의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임금의 답변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순진한 젊음은 초라하고 원통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허나 현명한 사람은 오히려 적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법일세. 이복의 이선겸. 네. 내게로 오게나 와서 내 사람이 돼.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44화 방향이 다르면 길이 달라진다. 그저 젊을 적 한때 열정이라 여겼는데
뜻밖에도 효원이와 자네가 도성에서까지 연을 이어갈 줄 몰랐네. 효원의 아비가 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시험하듯 말입니다. 진짜 선택은 지금부터지. 남이는 버려진 땅에서 도성과 더욱 멀어질 것이다. 돌아가 다시 엎드려 이름 없는 선비로 살아갈 것인지, 자네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내게 와서 내 사람이 될 것인지. 제가 꿈꾸는 세상이라고요? 대감께서 꿈꾸는 세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 자네가 애송이 아닌가. 자네나 나나 부국강병의 조선을 원하고 있지. 그 길을 가는 방향이 다를 뿐이야. 내 딸아이가 마음에 드는가? 나는 자네가 마음에 드네. 지금 저를 회유하시는 겁니까? 따님을 앞세워서요? 내게 오면 꿈의 크기가 달라질 걸세. 실현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지지 않겠나?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리가 일의 성사를 좌우하는 법이지. 이 나라 최고 권부의 실력자라 할 대감들이 의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저 빈부 귀천과 노론 남인 당색을 가리며 지역을 찢어놓고 출사를 가로막으며 권세를 다투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네의 목표가 민초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군주의 개혁 의지에 바퀴를 달아주는 것이라면 그 또한 걸맞은 자리에 있어야 가능한 꿈일세. 효원아 씨가 쓰고 소율이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그것도 임금 앞에서? 거참 대단한 일을 계획했군.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 한다니. 무진이 너에게 말하는 건 널 믿기 때문이야. 적어도 내 계획을 방해하지는 않을 거니까. 아무튼 효원이도 소율이도 다 날 도와주기로 했어. 오지랖 넓은 철부지 효원아 씨까지 발벗고 나선 거야? 효원이가 바깥 출입이 늘고 있다는데 자네가 알아보게. 한동안 잠잠하더니 진실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지 알아? 네가 말하려는 진실이 대체 무엇이길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 그 진실 때문에 우리 집이 산산조각 났으니까. 너도 장재우처럼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다고. 대체 너희들은 이선비도 효원아 씨도 이제는 너까지 그들이 벌써 네 주변에 사람을 심어뒀을 수도 있어. 그렇겠지. 넌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 난 결정해.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그래도 널 벗으로 대한 건 넌 변화를 원하고 있어. 네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멋대로 말하지 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난 알아. 넌 항상 흔들렸으니까. 흔들린다는 건 변화의 조짐이니까. 너도 알고 있었잖아. 너 대감마님, 그것은 미천한 소인의 꿈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나니 길이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같은 편 해보려고 했더니 도와주지를 않네. 그래, 아직 엄판소의 주변을 떠날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머무르자. 자자자
참으로 감사일세. 이거 너무 싱겁게 끝난 거 아닌가? 주상께서 영남 시골뜨기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을 닦으라는 말을 전달했다고 하네. 뭐 그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있겠나? 10,000명 이상이 연명한 상수가 2번이나 올라갔음에도 빈손으로 고향을 내려가야 하니 딱하기도 하구만. 아니 그게 될 일이야? 사도세자와 관계된 자들을 척결하라니. 에? 조정이 우리 노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요구를 하다니 말이야. 하여튼 정치 감각이라곤 전혀 없다니까. 어? 그들이 운이 참 좋구만. 이참에 아예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제발로 돌아들 간다니 뭐. 아유, 이제 다 끝났네. 일이 마무리되면 정우 자네도 관직에 오르지 않겠나? 우리 엄판서 대감께서 백정우 선비의 수고를 인정해 주실 테니, 응? 그래. 소총의 영남 그자들은 짐을 싸고 있던가. 3번째 상소를 준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벌써 다음 상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3번째 상소라고? 주상이 돌아가라는 비답을 내렸는데도 기어이 끝까지 가겠다고? 그리고 엄판서 대감께서 이선겸 그자를 만나셨습니다. 뭐라? 엄대감께서 이선겸을? 도대체 대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기어코 효원이가 그자를? 아니야, 말도 안 돼. 설마 엄대감이? 그럴 리가. 이참에 남인의 싹을 짓밟아 다시는 도성 근처에 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손쉽고도 강력한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 대감께서는 어찌 그리 주저하십니까? 그러기엔 사안이 너무 커. 이제 겨우 진정되고 있는데 조정이 걷잡을 수 없이 시끄러질 걸세. 이를 그렇게 확대할 필요는 없지. 그 건은 넣어두게. 때가 되면 절로 터질 것이니. 내 그동안 물증을 아껴둔 건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을 대비함이었어. 죽은 장제유 그자 역시 난잡한 서책은 물론 나라에서 그 많은 서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비밀 모임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묘마마 화안당이라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엄판사, 당신도 속고 계신 겁니다. 영남 전체가 주상 전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비마마. 아이가 아비를 조르듯 우리의 청을 들어달라 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요. 영남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니 주상이 직접 나선 것이야. 그 문제를 오래 끌고 가봐야 주상에게 부담이 될 터이니. 저는 주상 전하의 고충이 느껴집니다. 영남 요림들은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문제들마저 끝을 보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참. 그렇지. 주상께서 아무리 영남의 상소에 힘을 실어주려고 해도 국정의 분위기는 그럴 수가 없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건 무리야. 그들이 주상을 너무 믿은 게야. 내가 주상을 잘 아네. 주상은 측근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확신을 심어주지. 하지만 사실 주상은 누구도 믿지 않으시네. 절대로 믿지 않지. 제 아무리 일국의 군왕이라고 해도 어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의리와 명분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엔 너무 복잡하지. 그러니 군왕의 자리가 무거운 것이네. 실로 그러하옵니다. 쉴 틈 없이 국정을 보시느라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궐안에서 조촐한 연회를 마련할까 하네. 저자의 민초들이 즐기는 이야기 공연극을 궐안에서 펼쳐볼까 하는데 주상께서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예부터 위정자들은 민가의 백성들이 즐기는 가무와 시가를 통해 민정을 살피고 풍속의 성수를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백성의 생활에 관심이 많으신 전하이시니 흔쾌히 수락하실 겁니다. 소도 어르신, 이대로 돌아가야 하다니요. 주상께서는 어찌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 만인소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기껏 피워 살린 불씨를 키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다니요. 실패도 성공도 아닙니다. 애초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소득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이네. 결과는 주상 전하의 몫이네. 왕께서 하실 일이지. 주상의 결정. 그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상소를 올릴 수 있던 것도 주상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조정의 발을 내딛는 것도 모두 주상의 결정이다. 자네는 노론이 자네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세. 권력은 본디 그러한 법이니까. 공조는 독점보다 더 힘들고 먼 길이네. 주상께도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기다릴 명분이 필요합니다, 소도 어르신. 우리의 상소가 비록 큰 소득은 없었다 해도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생겼으니 그걸로 만족합시다. 우리가 공론을 모으며 영남 모두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은 조정의 그 어떤 의결보다도 올바르고 공평했네. 영남 만인소는 과정만으로도 존중받기에 충분하니 다들 고개를 들고 허리를 곧게 펴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야지요. 그래요. 우린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돌아갑시다. 그래야지.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 일만 남았나? 이렇게 발길을 돌려야 하는 거라면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답을 찾거든 과인의 곁으로 오라. 네가 꿈꾸는 조선을 과인도 기다리고 있다. 임금은 냉혹한 권력자야. 영웅이 아니지. 또한 자네의 효원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자네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내게 와서 내 사람이 되게. 알고 있다. 내 너의 답답함을. 허나 찾거라. 자네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거라. 그래, 지금은 선택할 시간이 아니야.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 제유의 죽음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해. 억울함을 풀어 그의 백골과 함께 돌아가야 한다. 또 가온이를 도성에 혼자 두고 내려갈 수는 없어. 너무 무모해. 그만큼 위험하다고. 오라버니가 도성에 올라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무모해 보여. 위험하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지만 널 막아설 수밖에 없어. 날 막는다고? 오라버니가? 송죽당 큰대감님도 막지 못한 나를? 아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신 일이야. 나 그런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명예를 찾는 거야. 소청의 선비들이 목숨 걸고 올린 상소? 그건 당신들의 의리고 명예라고. 나는 내 목숨보다 우리 집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그래, 알아. 네 뜻을 알겠어. 하지만 가온아, 이건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가온아. 이게 내 방식이야. 난 혼자야. 성겸 오라버니는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선비님들과 같이 있지만 난 혼자 버둥대고 있다고. 그러니 내 뜻대로 하게 날 놔둬. 혼자라니. 가온아, 그게 무슨 말... 괜찮아. 그래서 오히려 홀가분해.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나 혼자 책임지면 되니까. 내가 독자적으로 한 결정이고 행동이니 누구한테도 피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냥 모른 척해, 오라버니도. 가온아, 미안하다. 지금껏 널 그저 보호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나도 네 곁에 있다.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45화 비밀의 문을 열어라. 효원, 그녀와 또 다시 헤어진다면 자네나 나나 부국 강병의 조선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 길을 가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내 딸아이가 마음에 드는가? 나는 자네가 마음에 드네. 소청에 선비들이 짐을 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길... 저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들과 함께요. 하지만 도성에 머무를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선겸 도련님이 출사를 하시어 뜻을 펼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만인소의 일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해도 그 의로움과 기계는 전하께서도 아시고, 그리고 도성은 날마다 변하고 있고 도련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네, 할 일이 아주 많더군요. 하지만 확실히 지금은 내려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엄판서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 여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녕 다른 길은 없는가? 가온이의 일이 잘 마무리되면 가온이와 함께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가온이가 하려는 일을 지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온이가 하려는 일도 우리가 소청을 꾸린 일만큼 큰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에 쉽지 않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 말은... 이선비님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셨기에 주상 전하를 뵙고 그 뜻을 분명히 전하셨잖아요. 가은이도 꼭 마음에 품은 일을 해낼 거예요. 효원 낭잔 나보다 더 가온이를 믿고 있군요.
두 여인의 우정이 참으로 든든하오. 부럽습니다. 나는 도성에서 그러한 벗을 잃었고. 저의 버시기도 했어요. 제유 도련님은요. 그분의 바람은 선겸 도련님이 일이 멈춰 있는 거 아닐 거예요. 제유의 죽음을 밝히지 않고는 이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선겸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유 도련님에 관해서요. 실은 변을 당하기 전날 절 찾아왔어요. 서책을 아니, 들고. 제유가요? 네. 효원 낭자를 찾아갔다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가를 받았네.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 필사의 필사를 거쳐 퍼져나간 책입니다. 백정우가 그동안 그 위험한 금서를 찾아다니고 있었고요. 근자에 듣기에 서교 교인들은 성직자 파견을 꾸준히 요청했고 이후 중국인 신부가 들어왔다는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은 더욱 큰일입니다. 신분 계급에 관계없이 공동체라고 설파하니 중인이며 하층민들에게까지 소교가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으니까요. 노론이 성리학 이외의 모든 사상 체계를 사문단적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일당 독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네. 천주교를 신봉하는 양반 대다수가 남인들일세. 천주교 신앙이 민감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어. 만인소를 올린 영남의 선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만인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하께서 만인소의 비답에서 밝히셨다 들었소. 천천히 생각해보려 했다고.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노론 그자들에 대한 처결을 말입니다. 그러니 노론 그자들이 그렇게 남인들을 밟아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들을 실각시키려는 기회로 삼는 거죠. 조상께서 남인들을 중용하려 하시니 천주교를 빌미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북경에서 왔다는 그 신부는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소청이 문을 닫고 영남 유생들이 길을 떠났다고. 마음들이 무겁겠군. 참담한 마음이겠지. 지나친 말씀입니다. 영남의 이름 없는 선비들은 전하께서 그들에게 보인 따뜻한 정성을 가슴에 안고 감격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 대감이 감격할 것 같은데. 아닌가? 수십 년을 대척해서 겨루던 바이니 경에게는 나쁜 소식이 아니질 않는가? 받잡기 민망하옵니다. 또 나를 원망하겠군. 그들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알 리가 없지. 뜻이 다르고 뜻에 이르는 방편이 다르다 하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한 뜻입니다. 어찌 소신의 마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경은 늘 중신들과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를 앞세우지 않는가? 그래도 안 되면 팔도 향교의 유생들과 심지어 저자의 상인들까지 동원하고 말일세. 정치는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도 하지요. 정치적인 적수가 인간적인 동지가 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길게 보석차기 전쟁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대개는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지. 그게 영토든 사람이든. 허나 나는 시간과의 싸움을 치르고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니요? 역사와의 싸움을 이르시는 것이옵니까? 그렇다.
역사의 명분을 걸고 싸우는 시간과의 전쟁이다. 자, 이것이 제유가 남긴 행장에서 나온 서책입니다. 천주 시리는 이마두가 지은 책이다. 이마두는 구라파 사람으로 중국과 거리가 8만여 리로 지구가 생긴 이래 서로 통한 적이 없었는데 그의 학문은 오로지 천주를 주장하는데 천주란 바로 유가의 상제로 천주를 공경하여 섬기고 신봉하는 것은 마치 불교의 석가와 같다. 뭐야? 아, 깜짝 놀랐잖아. 아유, 뭘 보길래 또 푹 빠져 있어? 지금 글이 눈에 들어와? 한 장만 본다는 게 그만. 내 또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명문자재 제유 도련님께서 공자님, 맹자님도 아니고 혼을 빼는 사특한 책들을 보시다니요. 어? 그러니 나도 한번 보자고.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안 돼.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 성리학 지상주의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여기 있거든. 천당과 지옥으로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면하며 두루 인도하고 교화하는 것으로 예수를 삼으니 예수란 서양에서 세상을 구제하는 칭호이다. 제유는 오래전부터 서학을 접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작은 물론 학문적 호기심이었겠죠. 그럼 선겸 도련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저도 이렇게 깊이 접근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유 도련님의 죽음이 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유의 명예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운이 달린 일이었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을 더욱 크게 만들어선 안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만인소는 마무리되고 소청은 해산하기에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유 도련님이 화한당의 자묘 부인을 찾아간 건 그 여인이 서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선비에게 책을 구해준다는 은밀한 이야기를 들어서일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서책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네. 그렇겠죠. 하지만 이상해요. 서책이 없어요. 제유가 그 이후로 화한당을 갔다면 분명 서책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시신의 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누군가 가져갔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을. 선겸 도련님, 자묘 단지 부인이- 서책뿐이었을까요? 제유는 뭔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화한당의 자묘 부인은 도성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묘마마님은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스님이 어디 계시지? 땡중 스님. 아유 또야 또? 아이 뭐 매골승 시신 수습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너 왜 뻑하면 여기냐? 죽은 사람 저승길 단장도 해주시면서 산 사람 말벗도 못 해줍니까? 야 이님이 이게 언제부터 내가 네 벗이야? 한 잔 같이 해주시는 게 그리 싫으십니까? 아야야! 아이씨! 채! 두 대는 안 맞습니다. 스님 보시기에 제가 좀 빌빌거리는 것 같지만 이래 봬도 꽤 수준 있는 무사입니다, 스님. 그런 놈이 주변에 말벗 해줄 사람 하나 없냐? 머리 깎은 중한테 한잔하자니 에이 그 이놈아 너도 참 딱하다. 아유.
제유가 화한당 그곳에서 마주한 게 무엇이었을까? 모든 비밀은 그곳에 있다. 그 비밀이야말로 제유의 죽음에 답할 수 있는 진실일지도. 어이, 거기 넉바주 걸어오는 선비. 아니 뭐 오늘 약조라도 했는가? 어? 물에 빠진 생쥐들 다 여기 모이기로? 이선겸? 소청일은 다 끝났다 이건가? 한가롭게 쏘다니긴 하고. 아니, 저자는 가온이가 뭘 하려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뭐야? 말만 호라버리지. 뭐 도움이라고는 안 되는 양반이야. 에이, 그냥 푸릇푸릇한 청춘들이 시들시들해가지고. 헤이, 하긴 뭐 젊음만으론 그 무게가 감당이 버겁겠지. 응? 어이 선비님, 소청 선비들은 고향으로 다 돌아갔다던데 작별 인사로 왔습니까? 자네와도 참 질긴 인연이군. 아이고, 가온이에게 관심은 있어? 누이는 맞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나 하게. 어이구 이거 오늘 이선겸 선배님 뭔가 이 평소 말투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자자자, 그 이왕 이렇게 만난 거 두 사람 그동안 그냥 참아왔던 거 치고받고 한번 해보시든가. 어?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질질 끌려다닐 뿐이죠. 아니 오늘 두 사람 이거 입 맞추고 왔나? 왜 이렇게 짝짝 손발이 맞아? 어? 죽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출연 가온, 조경아, 선겸, 효영재, 효원, 박선영, 무진, 홍진욱, 엄판서, 김용준, 석담, 방성준, 임금, 고성인, 제유, 김기철. 자문 한국국악진흥원 이상호, 음악 최혜인, 기술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전서현, 연출 강병규.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46화 위험한 이상 낯선 꿈의 세상을 향해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국악진흥원이 함께합니다.